그때 참아야 됩니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삭혀야 됩니다. 그것이 수명을 이어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막 급하게 나는 못 참아 이러면 수명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든지 꼭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참는 사람이 수명도 오래 삽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잘 살았어. 여러분들이 나는 착하게 잘 살았어. 문제없이. 그러면 오래 살아야지 그것을 인정받습니다. 오래 살지 않으면요 인정 못 받습니다. 자, 100세까지 살았어. 그럼 이 사람은 100세까지 살았으니까 안 봐도 모범생이야. 왜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여섯 즐기고 하면 100살까지 못 살아요. 그리고 막 성급하게 막 뛰어들고 싸우고 이러면 어때요? 예, 뭐 어디 다치고 이래가지고요. 그렇게 깨끗하게 100세까지 못 삽니다. 이렇게 100세까지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람은 잘 살았다. 그렇게 판정을 받는 겁니다. 아주 모범생으로. 예를 들어서 가지 마라 하는데 막 가가 엄벙덤벙 막 뛰어들고 또 밤길 막 위험하게 막 다니고 위험한 사람들하고 다니고 먹지 마라 하는 거 막 먹고 말 안 듣고 살았는 사람이 그렇게 오래 깨끗하게 사느냐? 못 사는 거예요. 첫째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래 사는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래 살아야지 인정받는다. 요즘 사람들은 이 수명을 너무 가볍게 이야기해요.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 그때까지 못 살아. 근데 자기가 금방 80이 돼. 그러면 더 살아야 되고 막 약 먹고 막 병원에 다니고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명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가볍게 얘기하지 말고 처음부터 우리는 오래 살아도 하자 없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죽을 때 딱 되면은 그 장례 지도사들 있잖아요. 장례 지도사들이 이제 죽은 사람들 이 염하고 옷 입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느낀 공통점이 있대. 이건 우리 학교 장례 지도사과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장례 지도사과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돌아가시면 우리가 호상이라고 그러잖아. 호상이라 그러잖아요. 슬퍼하지 않잖아. 그죠? 그 호상이라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몸이 깨끗하대요. 몸이 깨끗하고 뽀얗고 아주 정갈하대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요절하는 사람들 보면은 몸이 거칠대. 그리고 두들겨 맞아서 죽으면은 두들겨 맞았는 데가 막 시퍼렇게 멍이 돼서 다 올라온대. 그 시체 몸에 맞았는 부위마다 시퍼렇게 다 올라온대요. 그게 이제 뭡니까? 사체 과학이잖아. 어떻게 해서 죽었다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맞아서 죽었다, 찔려서 죽었다. 죽었는 사인이 이 몸에 그대로 드러난대요. 그래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안 맞고, 안 때리고. 이 상법은 때리는 사람도 되면 안 되지만 맞아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상법을 가리키면은 운이 좋아지는 겁니다. 왜? 맞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으니까. 내가 한번 때리면은, 사람을 때리면은 때려서 코가 삐뚤어졌다. 40대를 망치는 거예요. 그 때리지도 않고 내가 맞았다, 코를. 인생 망치는 거잖아. 그럼 안 맞는 거죠. 안 맞으려면 어때요? 몸을 길러야 되고 자신을 길러야 돼요. 사람이 함부로 때리지 않게끔. 그죠? 항상 자기 몸을 자기가 소중하게 사랑하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니까.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삶과. 자, 그 다음에 이제 팔자미입니다. 팔자미는 마치 여덟 팔자처럼 생겼는데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팔자미는 어떤 모양이냐? 이런 모양을 팔자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약하게 보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눈썹을 팔자 모양의 눈썹이라고 얘기하는데 책에서는 이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눈썹을 팔자 눈썹이라고 그래요. 눈썹이 갈라졌죠. 이렇게. 눈썹이 요 사이가 이렇게 갈라졌는 눈썹. 근데 이제 조금 그 명칭에 따라서 모양이 달리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이는 대로 말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상법은. 자, 선남이. 선남이는요, 이게 마이상법이 아니요, 면상비급에 보면 이 눈썹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맺혀 있어요. 선남이, 여기가. 그 어떤 웅진아이큐 하는 어떤 선생님이 이제 시험지를 주는 자기가 이제 방문해서 이제 교재를 주잖아요. 근데 한 아이가 눈썹이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기면은 이 사람은 권세 그리고 무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무장으로 가면은 해군사관학교나 실력이 되면 육군사관학교나 가면 되잖아. 실력이 또 모자라면 경찰 시험 쳐도 되고, 뭐 하사관으로 가도 되고, 그죠? 뭐 그럴 실력도 없다면은 교도관으로 가도 되고, 교도관 갈 실력도 없다면은 뭐를 해야 되는가? 방범대원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기운을 공적으로 쓰는 거예요. 사람의 기운은 있는데 어디에 쓸 데가 없잖아. 그러면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아무 때나 치고 받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잘못되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운을 정당하게 쓸 수 있는 어떤 영역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실력대로 자기가 이제 진로를 택해서 가는데 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기운을 억압하면 안 돼. 분출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죠. 방범대원을 하게 돼도 어때요? 기운을 쓸 수 있는 거죠. 쓸 수 있도록 열어줘야 돼, 길을. 올바르게 쓰도록 길을. 자, 일자미. 일자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일자미는 곧습니다. 성격이 딱 하나로 일관되죠. 그런데 남성에게는 이 눈썹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 뭐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고 지도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성이 일자미일 때는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남편이 유약한.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서 이제 이 명리학 지도자 과정 5기 때인가 4기 때인가 한 여성이 왔는데 일자미야. 참 이쁘게 생겼어요. 이분이 뭐를 하냐면 이 건축업을 하는데 그 아파트마다 도배를 하는 겁니다. 도배. 그 아파트 한 단지를 자기가 도배를 맡아서 해주는데 직원들을 데리고 다니면은 그 자재를 다 훔쳐가고 빼돌려고 한대. 응?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막 관리 감독하면서 그 일을 시키려니까 여성이 힘들잖아. 남편이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남편은 12시까지 자는 거야. 근데 이제 연하의 남자도 별로 안 좋더라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남편은 좀 예쁘게 생겼고 좀 잘생겼고 했겠죠. 왜냐 이제 본인이 능력이 있으니까 잘생긴 남편을 얻었나 봐. 근데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 자재를 막 빼돌리고 사람들이 말 안 듣고 하니까 여성이 남성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막 흔들고.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성 사업가들은요. 막 있잖아요. 막 발로 차고, 제가 이제 막 막 집어 던지고, 이 남성적인 특히 이 도배를 하는 사람들이 그게 안 좋은가 봐. 뭐 하여튼 뭐가 안 좋은가 봐. 그래가지고. 일 시켜 먹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성 일자미는 가장 노릇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겁니다. 그거 설명하면서 제가 좀 길어졌습니다. 와자미는요, 이 잠자가 누에 잠자입니다. 누에 잠. 누에가 누워있는, 와자가 누울 와자입니다. 누에가 누워있는 모양의 와자미다. 눈썹이다. 이래가지고 와자미. 이렇게 살짝 부드럽게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살짝 부드럽게. 요런 눈썹은 아주 지혜롭습니다. 공부 안 해도 시험 잘 치는 그런 눈썹으로 아주 신축성 있고 부드럽고요.
특히 남자가요. 예, 참 멋진 남자입니다. 예, 일찍 출세한다. 홈이 범의 눈썹을 닮았다. 여자는 팔자가 세나 남자는 담이 크고 용맹하여 크게 귀히 되거나. 제가 남존여비로 남자를 뭐 우대하고 여성을 비하하고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엄연히 다르다. 신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생물학적으로도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된장찌개를 먹었어. 먹었는데 남자의 몸으로 들어가면 남자의 몸에 적응하게끔, 여자의 몸으로 들어가면은 여자의 몸에 맞게 똑같은 음식도 남자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몸속에서 분해가 되고 그죠? 예, 이 뭡니까? 뭐 호르몬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생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생긴 모양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거지 내가 남자는 우대하고 여자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생긴 모양이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은 남성의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인격체야. 그러지 않으면은 가장 노릇을 해야 되고 힘든 삶을 살게 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 남녀 평등 시대에서 선생님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사실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얼마 전까지. 근데 그게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체적인 조건에 맞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조건에서 여성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행복한 입장이더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호미는 여성은 팔자가 세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가장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하고 멀쩡하게 직장생활 잘하던 총각이라도 이 여성하고 결혼하면만 남자가 나약해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마누라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 누구 잘못도 아니야. 그냥 자기 생김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모를 때는 남편을 닥달하잖아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자기 생김이 그렇다라는 걸 아는 게 지혜로운 여자예요. 지혜로운 여자. 그러면 이제 남편이라도 달고 사는 거지. 아니면 남편도 없어. 남편 못 달고 살아. 남편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이 남성들은 아내를 달고 살아야 되고 이것이 외롭게 만들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느냐? 외롭지 않게 사는 겁니다. 외롭지 않게. 그러니까 외롭지 않게 살려면 어때요? 지고 살아야 돼요. 극하지 않아야 돼. 우리가 명리에서 뭐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뭐 이러잖아요. 이 극자가 이길 극자거든. 이길 극. 그러니까 목은 토를 이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외로우냐? 이기는 사람이 외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기면 외롭다라는 걸 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고 사는 게 더. 그래서 외롭지 않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남편 때문에 뭡니까? 고민하고 아이들 때문에 걱정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운이다라는 거죠. 없는 사람한테 비유하면. 그죠? 자, 청수미. 수려하고 길고 맑은 눈썹이다. 청명하고 문장에 뛰어나다. 옛날에는 이 문장에 뛰어난 것을 굉장히 숭상했습니다. 글 잘하는 거. 군자는 문질 빈빈히. 군자라면 글을 해야 된다. 글을 모르면 군자도 못 된다라는 거죠. 자, 군자가 되려면 글을 해야 되는데, 글을 알아야 되는데, 군자가 성인이 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자,
인격과 품성이 훌륭해. 글까지 알아. 그러면 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신사임당도 여성 군자잖아요. 글을 하고 그거 사군자를 치고. 그런데 이 군자가 성인이 되려면 주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역을 해야지 성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청수미는 문장을 잘한다, 글을 잘 쓴다라는 거고. 신을미, 초생딸같이 아름답고 가지런한 눈썹이다. 신을미가 우리가 그 춘향전 그림에 보면 신을미, 초생딸 같은 눈썹이잖아요. 미인의 눈썹. 남성들도 이 초생딸 눈썹이 있는데 우리는 이 남성들의 눈썹을 초생딸 눈썹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겼죠. 아까 이거하고 다릅니다. 고리 눈썹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부피가 있습니다. 이동관 대변인 보면은 아주 눈썹이 좋아요. 이동관 대변인 이제 메모해놨다가 이제 보셔요. 단미는 끊어진 눈썹입니다. 아까 그 연예인들 눈썹 그러니까 끊고 나오는 거. 아이고 내 속으로 그런다. 아이고 지랄도 대충 해야지 뭘 그렇게 얼굴을 가지고 막 그렇게 찍고 깎고 그렇게 까부냐. 얼굴은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을 차는 거야. 막 요도방정을 떠는 거지. 요도방정. 막 뭐도 하고 깎고 돈 있는 게 오히려 이게 화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돈 있다라는 게. 없으면 그냥 안 하고 그냥 살아가죠. 그런 대로. 그 돈 좀 있으면 깎고 넣고 난리 나잖아. 자, 그래서 이 12구술 관제에 비일비재하다. 편모를 섬기고 형제 고독하며 관제수가 비일비재하다. 배우자와 해로하기도 어렵다. 유연미, 버들잎같이 생긴 눈썹이고 충직하고 신의가 있다. 유연미는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여성을 밝힌다. 여색을 밝힌다라고도 합니다. 남성이 아주 눈썹이 곱습니다. 그러면 여색을 밝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자, 사주에는 여색을 밝히는 사주야. 몸이 안 따라주면 여색도 못 밝혀요. 그래서 항상 몸을 볼 줄 알아야 돼. 무조건 막 사주만 보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몸이 이 여색을 밝힐 수 있는 힘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에는 그렇게 타고났다 하더라도, 예,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도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이 매달리기 1초도 못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항상 이 체력장 점수에서 깎아먹는 거야. 그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몸을 못 쓰겠더라고. 지금도 팔 힘은 없어요. 자, 소춤이 빗자루 같은 이 소자가 빗자루 소자입니다. 소추, 추자가 비추, 쏘는 쓸소. 그죠? 참 재밌는 말인데. 자, 아내부, 여성입니다. 여성은 빗자루를 들고 있는 여성이 아내야. 아내는 청소하는 여자야. 아내는 아내부입니다. 글자가 참 재밌어요. 아내는 청소하는, 빗자루 들고 항상 청소하는 여자고, 요거는요 첩자죠. 첩. 요거는 부, 아내 부자고, 여기는 첩입니다. 첩은요 항상 서서 기다리는 여자입니다. 요 설립자예요. 내 남편이 오나 안 오나. 우리가 왜 사극 같은 거 보면은 항상 그 임금이 어디로 가시나. 항상 궁녀가 나와서 보고 마마 어디 가서 뭐 어디로 졌습니다. 뭐 항상 그러자. 근데 이 첩은 무슨 다 항상 서서 기다리는 여자예요. 올래나 안 올래나 올래나 안 올래나. 아내는요 청소하는 여자. 항상 집안 일에 그냥 쫓기는 여자야. 참 여러분들 한참 재밌습니다. 예.
예? 뒷사람 안 듣는 다, 뭐, 그게 있죠. 어떤 게 좋은가? 예? 응? 청소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낫다. 뒷사람 안 들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참, 이 인생에는 정답이 없는데, 인생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타고난 대로 사는 거지만, 그래도 이 사회에서 인식하는 그런 룰이 있잖아요. 법도가 있기 때문에, 뭐, 예, 서서 기다리는 게 더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라도 살아야 된다면 살아야죠. 그죠? 우리는 이제 이 살아야 된다라는 내 의미를 두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라. 예, 죽지 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서서 기다리면서라도 살아야 되죠. 예, 살아야 되죠. 예, 차라리 저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제. 예, 차라리 저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않아? 이제 이 말은 있잖아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저렇게 살더라도 살아야 돼. 예, 사는 데에 어떤 살아가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돼. 그게 주역의 의미이고 이 역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살리는 데 의미가 있지. 죽이는 것도